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성인 10명 중 7, 8명이 1년에 한 번 이상 경험하는 매우 흔한 증상, 바로 두통입니다. 가벼운 두통이라면 별다른 치료 없이 휴식만으로 해결되지만 만성 두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발병 원인을 정확히 찾아서 치료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현대인들의 원인을 모를 만성 두통에 대해 군산 위담한의원 권수영 원장과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두통, 원인에 맞게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의사 권수현 원장과 함께 담적병과 만성 두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은 두통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어떤 질환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두통, 사전적으로 머리가 아픈 걸 두통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인의 한 40%의 인구가 이런 만성적인 두통으로 고생을 한다고 그래요. 네. 이렇게 흔한 질환인데 이렇게 의학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의학에서도 그 어떤 딱 특효약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 두통에 대해서 만성두통의 원인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데요. 네. 골치가 아프다, 머리가 지끈지끈하다, 꽉 죄는 듯이 아프다, 네. 이렇게 머리가 빠개질 것 같다, 이렇게 표현들은 자주 이렇게 하지만 이런 다양한 증상에 대해서 거기에 각각에 따른 그 원인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 치료가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통이 발생을 했을 때 진통제로 그걸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요. 이 진통제를 오래 먹게 되면은 이게 사람이 내성이 생기고요. 예. 이 진통제가 또 굉장히 좀 위벽에 대한 자극이 심하니까 출혈성 위장염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우리 몸에 이제 속쓰림도 일으키고 좀 여러 가지 좀 폐해가 있지요. 네, 한방에서는 이런 두통에 대해서 부위별이라든지 원인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세분화해서 굉장히 다양한 치료를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한방에서 보는 두통은 조금 다를 것 같은데 네. 한의학에서는 두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네, 일단 우리 한방의 대표적인 고전 한의학의 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동의보감에서는 네. 두통을 10가지 종류로 십종두통이라고 해서 나누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발을 정자 써서 정두통 그거 표현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에 기인을 하는 건데 눈 뒤부터 이렇게 후두통으로 올라오는 그런 두통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측면에서 발생하는 편두통 해가지고 좌측 내지 우측 측두부에 발생하는 두통을 말하는 건데 좌우에 따라서 담열이나 혈허 이런 걸로 원인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감기가 걸렸으면은 몸살과 함께 두통이 오잖아요. 그런 두통이 이제 풍한 두통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몸이 습하고 열이 많거나 여름같이 이렇게 습하고 열이 날 때 발생하는 습열에 의한 두통 이런 걸 또 습열 두통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가지로 분류를 하는군요. 네네. 그중에 4가지 설명해 주셨는데 네. 이 머리 부분 외에서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생기는 두통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머리 부분 외에 이제 두통도 생기고 그와 병발해서 다른 곳에서 생기는데 아까 말씀드린 풍한 두통이 더 심해져 가지고 이런 것이 더 몸 더 깊숙이 들어오게 되면은 머리서부터 이빨까지 이렇게 아프게 돼요. 네. 그런 것을 우리가 제가 권력 두통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서 이 음식을 섭취를 했는데 음식 섭취한 것이 잘 소화가 안 돼서 뱃속에서 이 찌꺼기가 쌓였다. 이런 게 찌꺼기가 쌓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이런 담적 독소가 위로 올라가서 머리를 싸듯이 이렇게 아픈 두통을 담골두통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만성 두통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몸이 많이 피곤하고 허했을 때 그 기운이 이제 올라와가지고 아픈 두통, 이걸 기골두통이라고 하는데 몸이 허하니까 아무래도 귀에서 이명증도 생길 수가 있고 눈 옆 관자놀이나 굉장히 많이 아프죠.
그 외에 이제 열이 이제 치받쳐서 올라온 두통. 이제 머리가 시원해야 사람이 머리가 안 아픈데 네. 열이 이렇게 막 치받쳐서 올라오는 두통이 많아요. 많이 몸이 안 좋은 경우도 발생하죠. 예. 그런 두통을 열골 두통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가 온다든지 이렇게 날씨가 흐린다든지 또는 내지 몸에 습기가 많았을 때 이럴 때 생기는 두통을 또 우리가 습골 두통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 외에 제가 지금 다 말씀드렸나요? 한 가지 빠졌죠. 지금 네. 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 머리에 있는 뇌가 아파서 생긴 두통, 진짜 두통이죠. 진두통이라고 하는데요. 이 진두통은 뭐 뇌종양, 뭐 아니면 뇌출혈, 예. 뭐 이런 식으로 뇌 자체에 병변이 있을 때 발생한 두통입니다. 이렇게 두통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지만 아까 말씀드린 감기로 인해서는 두통, 뭐 풍한 두통이나 뭐 권력 두통 내지는 뭐 뇌에 있는 진두통 이걸 빼고 뭐 기골, 습골, 담골 또 열골 그다음에 뭐 그렇다 이런 정두통, 편두통 이런 두통들은 결국에서 이렇게 보게 된다면은 우리 몸에 이 소화기가 잘 안 돼가지고 소화가 안 돼서 생긴 담에 의해서 생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종류를 설명해 주셨는데 네. 그중에 이제 담적으로 인한 네. 두통이 대부분이라고 하셨어요. 네네네. 이 두통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소화기계 이상으로 생기는 이 담으로 인한 담골 두통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소화가 안 되고 이 담이 몸에 쌓이다 보면 몸이 전신적으로 무겁죠. 괜히 네. 축 처진 듯이 무겁고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손발이 차가워요. 사지골랭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손발이 굉장히 차고 안 좋죠. 그리고 이런 두통이 있게 되면은 머리가 어지러움증도 동반을 해요. 뭐 머리가 어지럽다는 얘기는 이 두통의 원인이 되는 이 담적 독소가 상승을 해서 이제 귀 내이 쪽 우리 균형주추의 기능을 떨어뜨려 버리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어지러움증까지 동반하는 두통이 되고요. 또 특징적으로 이 눈썹 주변, 네. 우리가 이제 미릉골통이라고 한방 쪽에서 말을 하지만 이 눈썹 주변에 또 통증이 많이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흔히 경험하는 증상인데 네. 두통이 있으면 많이들 진통제 복용하잖아요. 네. 이런 담적으로 인한 두통일 때도 진통제를 사용하는 게 효과가 있나요? 이 진통제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진통제는 결국은 우리 신경 조직에 작용을 해서 통증을 잊게 해주는 일종의 마취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만성 두통은 그 원인이 제거가 되지 않으면은 두통이 계속 꾸준히 이어지기 때문에 진통제를 먹게 되면은 그 증상이 잠깐 잊혀지겠지만 진통제의 약효가 끝나면은 다시 그 두통이 발생을 하죠. 따라서 이런 담으로 인한 만성 두통은 진통제가 근본 치료가 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내성도 생기고 위장성 출혈도 일으키고 위장염도 일으키고 별로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결국 진통제를 사용하는 건 그냥 일시적으로 나아지는 건데 그러면 이 두통을 어떻게 치료하나요? 네, 이 담적으로 인한 두통 이거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소화기계의 이상으로 인해 생긴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먼저 이 소화기계의 치료가 선행이 돼야겠죠. 네. 예, 소화기계의 이상으로 인하여서 음식을 섭취를 했을 때 이 음식이 소화가 안 되고 위벽에 끼게 되는 이 찌꺼기 이걸 우리가 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담적 독소가 위장에서 발생을 해서 뇌로 가서 생기는 두통이 이런 담으로 인한 만성 두통이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담적 독소를 없애버려야겠죠. 없애주는 치료를 반드시 상행을 해야 합니다. 이런 담적 독소가 없어져야만이 또 소화기계가 활성화되고 이런 독소가 또 생기지도 않거든요. 네. 이렇게 이 독소를 없애주는 담적을 치료해주는 치료를 선행을 해야 하고요. 그와 동시에 우리가 이 독소가 올라가는 길목을 따로 침이나 이런 한방 치료를 치료해야 되는데요. 가장 크게 많이 몰리는 게 이 후두부예요. 네. 일반적으로 만성 두통 갖고 계시는 분들이 양쪽 어깨나 이쪽이 많이 뭉치시거든요. 이제 이쪽에 이 독소가 올라가는 길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성적으로 두통이 있으신 분들은 이쪽에 대해서 침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충분히 풀어주고요. 이쪽으로 올라가는 여러 가지 중요한 근육 조직이 있는데 근육 조직을 이렇게 침으로 풀어주면 되고요. 또 더불어서 한방의 대표적인 뭐 치료 방법인 부항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런 양쪽 어깨라든지 후두부 아래쪽 이런 쪽에 근육 뭉쳐져 있는 것을 이런 부항으로 치료를 하면은 굉장히 치료가 잘 됩니다. 제가 이렇게 뭐 편하게 뭐 담적 없애고 뭐 침 놓고 이렇게 하면 치료가 된다고 하지만 이것이 말이 이렇게 쉽지만 실제로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예. 담적 독소를 없애주는 것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요. 또 침 치료도 당장 독소를 이렇게 좀 풀어줬다고 하지만 다시 독소가 없어지지 않으면 다시 뭉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치료는 서로 병행을 해가지고 네. 수개월 동안에 좀 장기간에 걸쳐서 근본적으로 독소를 없애면서 통증을 다스리면서 이렇게 치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은 끈기 있게 치료를 받는 게 네. 중요한가 보네요. 자, 마지막으로 오랜 만성 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만성 두통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니까 이분들이 처음엔 진통제로 계속 연명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진통제를 많이 드셔가지고 속 버리거나 이게 이제 간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이런 거 좀 지양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네. 또 두통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또 CT나 MRI 이런 걸로 막 고가의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아까 제가 뭐 십정두통의 진두통 말씀드렸잖아요. 이 진두통은 소위 말하는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뇌종양 이런 걸 말하는 건데 굉장히 빈도수는 별로 높지는 않습니다. 굳이 그렇게 고가의 진단을 꼭 상담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두통이 있는데 만약에 소화기계 이상이 있다 한다면은 이러한 소화기계의 이상을 먼저 잡고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당연히 소화기계에 도움이 돼야 하기 때문에 소식하시고 네. 음식을 꼭꼭 오래 씹어 먹고 규칙적인 식습관 이걸 꼭 가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권수현 원장과 함께 담적병과 만성 두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스트레스와 잘못된 생활 습관, 수면 부족으로 인해 탈모를 겪는 인구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큰 일교차와 건조한 날씨로 인해 두피의 신진대사가 둔화돼서 머리카락이 쉽게 빠지게 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탈모를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모래내 피부과 모발 이식센터 강광영 원장과 함께 탈모 치료와 모발 이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탈모, 환자 상태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강광영 원장과 함께 탈모의 원인과 다양한 모발 이식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탈모가 우선 뭔지 정의 부탁드릴게요. 예. 일반적으로 정상인에서는 머리가 빠지는 게 정상입니다. 수명을 다하게 되면 빠지게 되는데 탈모인 경우는 정상인보다 좀 더 많이 빠지게 되고요. 보통은 우리 보통 3, 40개 정도는 정상적으로 빠지게 되는데 네. 100개가 넘어가면은 탈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모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마가 넓어 보이고 또 머리가 가늘어지기 때문에 속이 가늘어지기 때문에 예. 속이 비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유전성 탈모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또 원형 탈모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일시적으로 상당한 자극에 의해서 동그랗게 빠지는 그런 탈모도 있습니다. 이런 원형 탈모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손으로 잡았을 때 환자분들이 그냥 쑥쑥 빠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주사를 맞거나 또는 약물을 먹고 바르고 함으로써 치료가 잘 되는 반면에 유전성 탈모는 조금 그런 원형 탈모증과 치료 방법이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전성 탈모라는 거는 그냥 네. 단순히 이렇게 가족성이 있다는 건가요? 예. 이제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유전이 가장 확실한 원인으로 밝혀졌고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원인들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머리가 빠지게 되면 아들에서도 빠질 수가 있는, 그리고 이제 실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제 원인으로는 유전이 가장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탈모가 있으면 좀 감추기에 급급했잖아요. 가발을 쓰거나 모자를 쓰거나. 예. 요즘에는 어떤 추세인가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이제 모자를 많이 쓰고 다니고요. 가발도 역시 점차 발달해서 표시가 덜 나고 네. 그래서 가발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데 가발을 썼던 분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또 모자를 썼다가 벗었을 때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이런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먹는 약을 먹거나 또는 바른 약을 또 바르고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는 모발 이식술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비해서 최근에는 이제 모발 이식술도 많이 발전을 했는데 네. 제가 처음 심을 때만 해도 한 번 심을 때 1,500개 정도 심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1,500개가 갖는 그런 그 효과와 예. 그래도 지금은 이제 보통 한 4,000개에서 5,000개를 일반적으로 심습니다. 네. 그래서 1,500개 심을 때와 벌써 한 2~3배 정도의 양을 심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훨씬 더 그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모발 이식을 좀 고려할 것 같은데 예. 환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예. 어떤 부분인가요?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은 아프지 않을까 하는 고민하고요. 통증이요. 예, 그리고 뒤에 흉터가 저희가 이제 뒤에서 절개를 했을 때는 마치 이제 잔디 떼짱 떼놓은 것처럼 흉터가 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저희가 절개하고 머리 있는 부분끼리 서로 붙이기 때문에 흉터는 일자로 아주 조그만하게 남게 되고요. 그리고 통증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이제 수술이 끝나고 다시 마취를 해줍니다. 마취가 덜 깬 상태에서 그 부위에 마취를 해주게 되면은 어느 정도 시간 동안은 안 아프게 되고요. 그리고 이 통증은 하루 정도가 지나면 예.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뭔가 조치를 취해줌으로써 환자가 편안하게 수술에 대한 부담감을 안 갖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흉터나 이런 통증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되는 환자들을 위해서 최근에는 로봇을 이용한 모발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술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줄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뭐 절개를 한다, 뭐 이렇게 붙인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예. 그 수술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모발 이식은 일반적으로 탈모가 진행되지 않는 뒤쪽의 머리를 가져다가 앞쪽으로 옮겨 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흔히 모발 이사라고도 저희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몸의 특징상 탈모가 진행되지 않는 머리를 앞쪽으로 탈모가 진행된 부위로 옮겨 심으면 환자분들은 이게 혹시 밭의 영향을 받아서 탈모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몸의 특징은 본래 가졌던 그 특징을 그대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다리에 옮겨 심었을 때 다리 털처럼 되는 게 아니고 네. 머리카락처럼 정상적으로 길게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탈모가 진행되지 않는 머리를 진행된 부위에 옮겨 심더라도 진행되지 않고 굵고 길게 자라는 그런 특성을 이용해서 심게 되고요. 뒤에서 절개된 머리들을 이제 저희가 모낭 단위로 분리를 하게 됩니다. 뭐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모낭이 하나짜리 있고 머리카락이 하나, 두 개 이렇게 세 개짜리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네. 그런 모낭 단위로 분리를 해서 심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심었을 때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될 부분들은 심은 머리들이 자연스럽게 보여져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디자인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디자인을 하는 게 중요하고 심어진 머리들은 보통 2~3주 정도 자랍니다. 심어진 상태에서. 그래서 0.5cm 정도 자라게 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한 달쯤 되면 심기 전하고 거의 같아지고 그리고 이제 심은 지 3개월이 지나면 그 부위에서 새로운 머리카락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때 나온 머리카락들은 한 달에 1cm씩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6개월 정도가 되면 3cm에서 한 4cm 정도 자라기 때문에 외모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치료 효과는 1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네. 최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도 깎을 수가 있고 외모가 더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런데 모발 이식 외에 또 다른 탈모 치료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제 유전성 탈모에서 치료 방법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먹는 약도 있고요, 바르는 약도 있고, 그리고 이제 수술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먹는 약이나 바르는 약은 먹었을 때나 발랐을 때는 효과가 있게 되지만 중단하게 되면은
다시 탈모가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반면에 모발 이식은 심어진 머리카락들은 이제 영구적으로 자라게 되고요. 치료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젊은 환자에서 이 탈모로 인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경우는 적극적인 방법을 주로 권하게 됩니다. 네. 젊은 사람일수록 본인이 가졌던 핸디캡을 극복해 줬을 때 상당히 그 진취적으로 변하게 되고 상당히 그 만족감이 높은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탈모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탈모가 있을 때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가를 찾아서 본인에 맞는 적당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본인의 어떤 일상생활이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좋은 영향을,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치료로 치료라기보다는 뭐가 좋다. 네. 이렇게 해서 접근하기보다는 예. 입증되고 좀 더 전문가를 찾아서 하는 것이 탈모 치료에 조금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피부과 전문의 강광영 원장과 함께 탈모 치료와 모발 이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신체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거나 몸에 좋은 음식들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기에 더불어서 건강한 뇌를 만들기 위한 식사 습관을 길러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뇌는 80%가 물이기 때문에 탈수되지 않도록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좋고요. 아침에 먹는 단백질은 주의력과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또 오메가3는 뇌에 있는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잘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뇌 건강을 위해 건강한 식사 습관을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